여기가 기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오전 7시 40분 동래구의 한 통학로입니다. 등교하는 학생과 출근 차량으로 이 시간이면 매일 홍역을 치릅니다. 이 통학로는 시각장애를 가진 맹학교 학생들도 상당수 이용합니다. 이 학생들에게 과연 이 통학로는 어떨까? 기본적인 안전 펜스조차 없다 보니 잡고 올라가는 것부터가 곤란합니다. 가끔씩 건널 때 좀 차가 많아서 무서울 때는 있기는 해요. 보행을 돕는 유도블럭 역시 깨지거나 끊어져 있습니다. 한 트럭은 열흘이 넘도록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에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맹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차도와 맞닿은 곳에서 불과 30m 남짓 내려가면 해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각 시설물의 책임 소재가 다르다 보니 애매한 게 많습니다. CCTV와 신호기는 경찰청, 도로부속물은 교육청, 예산은 자치단체이고 조례는 초등학교 위주로 돼 있어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숱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사고, 실태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속도감 있는 개선 노력이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만 믿고 지난 수십 년간 소음 피해를 버텨온 지역 민심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구로 차량기지 방음벽 앞인데요. 몇 걸음만 걸어나가 보면요.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창문 한 번 마음 편히 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지역의 수건 사업이 된 이유인데 최근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백지화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때만 다가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항상 이걸 갖고 미끼를 던지더라고요. 애초에 플랜 B가 전혀 없었다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 정책성 평가였습니다. 광명시가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책성 평가 점수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역 주민들의 분노는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는 서울시 소속이에요. 그런데 왜 광명시에 져야 합니까? 다른 아이디어는 나온 게 없을까요? 네, 현장에선 예타 면제를 추진하자는 안이 나오기도 했고요.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잡혀있는 사업 중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끼워 넣자는 검토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무적이라도 매달려서 하시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철도망 계획에 잡혀있는 사업들 중에서 끼워 넣기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끼워 넣자.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일단 구로구는 조만간 용역을 발주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이전지를 찾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거주주택의 문제를 전해드립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래된 주택인 탓에 멀티탭을 다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용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지 10년.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강제 규정도 없습니다. 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진 집은 13평 크기의 방 2개, 44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산으로 피난을 온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원룸에 10명 이상이 함께 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중에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거나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전체 학생 대비 9.2%에 이릅니다. 특히 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 입국한 입학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4학년까지 다녔으면 그 성적 증명서라든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난 3월 화재로 숨진 나이지리아 국적 4남매의 부모는 매달 수십만 원의 교육비를 지출하며 대안학교에 보냈습니다. 부천 상동의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부지. 수년 전부터 부천의 3대 대규모 개발지로 손꼽혔던 땅이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언제 버리고 간지 모르겠는 오토바이부터 녹슬어 못 쓰게 된 육중한 중장비까지 이대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부천 상동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모습입니다. 대형 트럭이 움직일 때마다 내뿜는 매연과 휘날리는 뿌연 흙먼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깨지고 부서져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된 주차관리소 수십 개 사이로 과거 부천시에서 발행했을 주차권 수천 장이 버려져 제멋대로 놔둔 겁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정비가 시급한 상황인데 결국 주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내용물이 가득 찬 엔진오일도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천시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살수를 하는 살수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먼지 부분은 저희가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쓰레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 부분 한 2분 정도가 계세요. 쓰레기 같은 걸 치우고 있거든요. 5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대로라면 개발 부지가 도심 한가운데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